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뉴 K9 3.8 GDI VIP입니다. 2015년 4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34,900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795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차는 오른쪽, 죄송합니다. 운전석, 앞-휀다, 앞문짝, 뒷문짝이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기간은 대략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3회, 내차 피해는 3회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 이력과 보험 금액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보입니다. 1대 차주분이 4년, 그리고 2대 차주분이 또 한 4년 이렇게 타신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은 16년에 60만원, 19년에 500만원, 20년에 120만원 이렇게 났네요. 제 생각에는 500만원이 이 운전석 쪽 수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위일 겁니다. 다른 부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상 차가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지금 범버나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스크래치가 있죠. 스크래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동차 365를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1년 9월에 헤드 가스켓 수리를 했네. 그러면 뭐 누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헤드 가스켓을 수리를 했을 거고, 리어 범퍼 18년에 신품으로 갈았고, 16년 역시 16년에 리어 도어, 앰프 전후 핸들. 이게 정확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참고만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로어암 이런 것도 다 갈았네요. 그때 생각보다 좀 세게 부딪혔나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경남 양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아우, 저 트럭 매엽. 저 화물차들은 저 뒷페프 단속 매연 저거 뭐야, 저 폐차 공고 안 합니까 저거? 너무 심한데? 저 화물차들 한두 대가 승용차 진짜 한 10대 이상의 10대가 뭐야,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있거든요.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최대 60% 매연 60%까지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95년 뭐 이때는 매연 기준이 60%인가 그렇습니다. 5, 6, 0, 4, 7, 8, 5, 6, 0, 4, 7, 8, 16.8, 16.9 그러네요. 95년 이하, 그러니까 이전 차는 60%, 96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50%,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지금은 10%죠. 10%. 네, 저는 이제 양산 신대구 부산 갈 때 가는 그 코스로 가서 남양산 IC로 내릴 거거든요. 남양산 IC 내리면 바로 있는 주유소 뒤에 그 단지입니다. 한 서너 번 갔나? 서너 번. 그 다음에 제 차 골프 GTD 한번 사볼까 해서 차 보러 갔던 것까지 치면 한 6, 7번 간 곳입니다. 오늘 몰차는 이쪽으로 쭉 수리가 있는 차죠. 그래서 국산차 기준으로 보험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보험 이력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외판 수리가 이제 오늘 차의 관건인데 아마 보닛도 소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도 좀 수리가 있긴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디펜더는 또 수리가 없는지 이쪽에 봐야 되겠죠. 근데 K9이 시세가 이게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좀 비싸다 그죠? 가격이 싸지 않네. 일단 고객님의 선택이니까 고객님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무사고차가 좋긴 하겠죠. 앞에 사장님 뭐 핸드폰 보시는 겁다. 추월해 가겠습니다. 어허, 왜 그러시나? 앞을 보고 가셔야지. 아니, 운전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핸드폰을 잠깐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요렇게 보는 걸 추천드려요. 요렇게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앞을 그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앞을 보고. 그나마 그게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K9 이상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취향에는 안 맞더라고요. 제 취향에 안 맞는 거지, 제 취향에 안 맞다고 해서 차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취향은 안 맞아요. 첫 번째, 그 이후로 첫 번째 서스펜션, 그러니까 하체 충격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 서스펜션에 진동이 스티어링으로 타고 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뭔가 중간에 이제 그 진동을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한다는 거는 조향감도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정과 그 다음에 반대되는 반이 같이 있죠. 그래서 아마 개발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이제 소형차도 아니고 고급차인데 이렇게 쭉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요철 구간, 이음 구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음 구간을 지날 때 혹은 파인 구간을 지날 때 스티어링이 드르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타본 K9들은 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동, 그러니까 구동축 진동 별로더라고요. 이 15년식이면 8단 미션일 텐데 이렇게 한 80, 60에서 한 90? 이 속도 구간 사이에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할 때 뒤쪽에 이제 구동축,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디퍼런셜, 등속 조인트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자 떨어, 부르르 떨어. 둘 다 진동이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두 개 다 진동인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형차, 이런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당연히 소음과 진동이 큰 편인데 이런 차하고는 다른 불쾌함이었어요. 뭐랄까, 그러니까 비싸서 진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좀 수긍 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떨지 차가? 아니 왜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진동이 타고 오지? 그 진동은 만약에 스파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쾌하더라고요. 차의 전반적인 조종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그 차축 진동은 가장 많이 우리가 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쓰는 가용 속도예요. 60에서 한 90km 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내 운전할 때 대부분 그 속도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제네시스에서는 좀 덜 하던데 K9에서는 그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부품 납품 업체가 다른 건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좀 수긍 가능하지, 수긍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게 2세대 K9에서는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현명하고 능력자분들이신 신차연구소에서 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이제 제조사에서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어떤 더 나은 이득을 보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뭘까? 핸들링에서 좀 이득을 보는 부분인가? 근데 뭐 그 큰 차, 길고 큰 차가 핸들링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뭐 그런 지적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대한 경험, 또 자차도 많이 소유해보고 다양한 차를, 또 이런저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하다, 한마디로 왜 이래 이거, 차 왜 이래 이거,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 두 부분이었습니다. 조향 진동, 스티어링 조향축 진동, 그 다음에 구동축 진동. 그쵸. 이 조향은 우리가 자동차를 조종하는 입출력 기관이잖아요. 입출력 기관에서 이상한 그런 피곤한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동축 진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출력을 하는데, 악셀레이터를 조종하는데, 가속을 하는데 이렇게 차에 진동이 온다?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켰는데 잡음이 나온다. 그럼 라디오 끄면 되잖아. 그쵸? 혹은 썬루프를 조정하는데 잡음이 난다. 뭐 사이드미러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 뭐 그런 거 말고, 버튼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너 스파크 탈래? K9 탈래? 저 스파크 고릅니다. 정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 코도 모르는 놈이. 네, 저 개 코도 모릅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저는 K9 1세대 모델을 타지 않습니다. 네, 이제 양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강하네요. 여기 들판이 아주 양지 바르고, 뭐랄까, 여기도 이제 옆에 강이 흐르고 배산 임수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약간 좀 적합한 그런 땅인데, 여기도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월촌이라고 되는데,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굉장히 뭐랄까,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키메시 대동? 아마 대동에 들어가는 곳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이 동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자전거 타기 좋고, 그 다음에 저 밀양 올라가기 좋고, 부산 넘어가기도 괜찮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 고속도로 가깝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아파트 값이 또 새로 만들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엄두는 못 내겠네요. 부산으로 따지면
금곡, 그러니까 여기 금곡이거든요. 금곡 맞은편 이 들판이네요. 아, 그나저나 아파트를 이렇게 여기저기 다 지어대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아파트의 수요는 다 어디서 오는 거죠? 기존에 살고 계시는 구축에서 오는 건가? 참 그런 것들이 좀 의문입니다. 저기 뒤에 덤프트럭이 순찰차한테 잡혔네요. 여기서 왜 잡혔을까? 1차로로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쵸. 뭐 저런 거 보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냥 잘 지켜가시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여기 남양산 IC로 내리네요. 예전에는 제가 밀양댐 갈 때는 여기 남양산 IC로 많이 내렸는데 요즘에는 그냥 쭉 가서 그냥 양산 IC로 많이 내리거든요. 어허, 저 앞에 트럭도 깜빡이 저거 지금 저항이 안 맞다. 저거 어딘가 단선됐든지 뭐 전구를 저항이 안 맞는 걸 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 82 대구차네. 대구차인데 부산 방면에서 오네요. 부산 방면에서 물건을 실었나 보다. 여기 참고로 여기 양산은 공단 물류창고 뭐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 앞에 차들에서 또 매연이 많이 나오네. 저는 항상 외기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승용차들은 좀 안 그런데 저런 대형차들 혹은 노후 트럭들 이런 데서 이제 걸러지지 않는 매연이 그냥 와 뒷차로 뿜어져 나오죠. 고래 아파. 근데 저 차는 깜빡이를 끌 생각을 안 하노. 고장났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뒤죠. 도착했고 여기 원래 이렇게 차가 많았나?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5 시리즈 보러 왔었던 곳이고 고객 전용 저기 좋네. 주차를 여기 엔카 들어오는구나.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시 5분 전이고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사무실로 가야 되겠다. 2층이네요. 올라가 보시죠. 네, 사장님 통화했고 직원분 내려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안 계신가 보네. 여기 엔카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뭐 엔카가 뭐 만능이가 그쵸, 뭐 엔카가 만능입니까? 인증중고차가 만능입니까? 결국 우리들이 타는 차인데 전차주가 어떻게 탔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차를 뭐 다 고쳐가지고 팔면 좀 모르겠지만 중고차의 유통구조상 차를 다 고쳐서 팔긴 힘들거든요. 그런 마진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엔카 딱지 붙인다고 해서 그게 만능은 아니잖아요.
어우 뜨거. 이제 여름 느낌이 난다. 그래도 날씨는 좋네. 콕콕 찌는 게 막 여름 느낌이 확 납니다. 아 여기가 앵카가 아니고 저기가 앵카구나. 저기 뭐 누가 봐도 앵카 같은 저 빨간 선이 보이네요. 그렇구나. 아 아무튼 차가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헛걸으면 안 되어야지. 네, 이 건물에 있다고 하네요. 이 건물 3층에 있답니다. 여기 오픈했구나. 아, 여기 전시장이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비싼 차들 갖다 놨다. 뭐, 보는 환경은 좋네요. 한적하네. 차는 뭐, 꺼낼 것 같은데.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저쪽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 차가 있네. 차가 드나드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을 텐데, 저긴가 보네. 차인가 보네. 그쵸? 맞네. 일단, 짐을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아우, 무거워. 일단,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 오일이 후선보다는 더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냉각수도 이 정도 지점, 이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엔진룸 먼저 보고, 자, 외관을 둘러보기 전에 엔진룸 먼저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기 전에 배터리는 참 뒤에 있죠. 배터리는 출고용 배터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한 번 교환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수명은 한 49%, 충전율은 56%, 전압은 12.3V가 나옵니다. 아직은 배터리는 괜찮아요.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트렁크 보면, 일단 트렁크 한쪽은 뭐 물이 찼거나 뭐 수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일단 않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풀이 이러네. 아무래도 여기 뭐 물건 이렇게 넣고 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커브가 많아가지고 참 뭐 이런 게 많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차가 고급이다 아니다 영향을 주는 것들인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좀 카메라 좀 내려놓고 볼게. 트렁크는 풀리진 않았습니다. 트렁크는 괜찮네. 트렁크는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물건 좀 제법 실은 흔적들은 있습니다. 요런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그냥 수긍 가능한 정도는 됩니다. 일단은 보닛이 탈착 흔적은 없어요. 보닛. 자, 안에 풀된 멤버에 풀된 흔적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밸브, 그리고 냉각수는 한번 교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pH
한 7.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탈착 흔적은 없고, 풀린 흔적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브레이크액은 좀 시커멓거든요. 기계를 안 대봐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영상을 찍었는 게 날아간 것 같아요. 버튼이 안 눌러졌거나. 지금 미션, 엔진오일 팬, 그 다음에 상부 잠박 커버, 리어 케이스, 그 다음에 뒤쪽 후단 크랭크 리데나, 그 다음 미션 오일 팬은 누유가 안 보이고요. 여기 보면 프론트 케이스에서는 누유 흔적이 있습니다. 피리 미세한 흔적들이 쭉 있죠. 네,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베어링에서 워터펌프에서 물이 새는 적은 없어요. 52 밸브 52 밸브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엔진이 한번 까졌던 흔적도 없고, 점막 코일도 교환의 흔적은 없고, 그러니까 차는 그냥 다 출고 상태입니다. 프론트 케이스는 누유가 있는데, 저 워터펌프 밑에 아무튼 이 프론트 케이스가 잘 새잖아요. 이 차가 혹시나 순간적으로 번호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번호가, 실린더 번호가 제조사마다 다르거든요. 벨트랑 가까운 쪽, 출력 쪽에서 먼 쪽이 1번입니다 1, 2, 3, 4, 5, 6이거든요 근데 제조사마다 달라요. 1, 2, 3, 4, 5, 6인데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1, 2, 3, 4, 5, 6번입니다 그래서 2번 실린더 앞쪽 프론트 케이스가 누유, 이거는 이 V6 엔진에서 다발 증상이죠. 누유가 보입니다. 저거를 누유다 아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인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잠바 카바라든지,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라든지, 근데 헤드 가스켓을, 그래서 왜 헤드 가스켓을 갈았을까요?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헤드 가스켓을 왜 갈았을까요? 지금 봐서는 헤드 가스켓은 안 새요. 이쪽 프론트 케이스는 안 새고, 이쪽 프론트 케이스는 뭐가 많이 묻어 있어. 이쪽 프론트 케이스가 새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덥다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엔진룸은 뭐 정비나 수리 흔적은 없다. 그 다음에 엔진 헤드 가스켓도 교환한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유미하게 뭐 그런 건 없다. 그 다음에 미션 오일 팬, 그런 엔진 오일 팬 이런 부분은 괜찮다. 냉각수도 괜찮은데 뭐 갈아줄 때 됐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액은 한 번도 교환 안 한 것 같다. 뭐 새는 데는 없다. 저기 프론트 케이스 말고는 엔진 오일 레벨 정상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오일류나 그다음 점막 코일, 블러그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갈아주면 좋겠고, 하는 김에 뭐 벨트 세트, 워터펌프하고 이런 것도 예방정비 차원에서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엎드려서 차 에어 챔버 적용 모듈이네요. 디퍼런셜은 이거 안 보이고요. 에어 챔버 터진 흔적은 없고, 에어 챔버 터진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차가 정비 흔적은 전혀 없어요. 정비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고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진 찍기 힘드네 참. 그냥 보식 수준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보통입니다. 일단 첫 시동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배터리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당연히 잘 걸려야 되겠죠. 일단 뭐부터 할까? 여기 있다. 엔진 소리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구소도 없고요. 단계등하고 다 잘 나오고요. 네, 열선. 네. 열선 들어오죠. 얘는 열선 방식이네. 에어컨 때문에 그런데 열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수석은 열선 방식이에요. 아, 못나기 조절 안 되네. 왜 조수석은 열선 방식이지? 여기 다른 자리 있지 않습니까? 2열하고, 그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벤틀레이티드 방식이거든요. 그죠? 신기하네. 아, 이 앞에 버튼. 이건 프론트고, 프론트를 끄면, 이것도 확인해볼게. 작동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거구나. 럼버 서포트구나. 발판이네. 오토가 아니 이거 왜 안 먹지? 완전히 다 가야 되나? 오케이. 한 번에 되는군요. 네, 2열은 뭐 크게 사용감이 없어요. 깨끗한 편입니다. 그죠? 사용감이 좀 있다 하더라도 험하게 쓰진 않았고요. 1열도 실내는 그냥 연식 평균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틴팅 필름은 존슨 필름이고요. 약간 그건 진행됐네. 탈색은 조금 진행되었습니다. 통풍 시원하게 나오네. 통풍 끄니까 조용해지고. 와, 이 앞에만 여기만 열선 방식이네요. 오른쪽 문짝을 풀었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앞은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오염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BMW 방식 그대로. 여기는 역시나 스크래치가 있고요. 열쇠는 카드키, 케이스 금피하고 똑같네. 그야 뭐 보편적인 사용감입니다. 이제 되네. 사자 살해한 뒤 유통 비용을 잘 됩니다. 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장대 이 커버가 도망갔네요.
저기 저 커버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얘도 고스트 클로징 있나? 고스트 클로징 없네? 없는 타입이고. 외관을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이렇게. 문을 잘 닫고요. 실내부터 보자. 뭐 여기 보면 볼트 바꾼 흔적이 있고, 앞에 앞차에다 푼 흔적이 있고, 이런 데는 뭐 침소가 있거나 뭐 그런 흔적은 없어요. 자, 시트 앉았습니다. 여기구나. 자, 하이빔 잘 들어왔고, 오토라이트 안개등 잘 들어왔고, 시끄러. 시끄러. 박연익 스위치 문제 없고, 오케이. 불 잘 들어오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냥 블랙박스는 그냥 교환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없고, 센터 콘솔. 뭐 보편적인 수준이고요. 에어쇼크 나중에 한번 올려보고, 앞쪽에 약간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크게 보이는 돌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보시다시피 커버를 끼운 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국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막 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스티어링 기어 많이 이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지역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뭐지? 이게 좀 불편해, 이거. 이거를 이렇게 정보를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불편하기만 해. 이 도구가 있는 게 뭐가 대단해, 이거. 진짜 불편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커튼 이런 거 잘 먹고요. 속도가 좀 시원찮다. 속도가 시원찮아.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국산차가 확실히 에어컨 시원해요. 경험적으로 보면 국산차가 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 네, 아이들 지금 진동 안 타고 들어오고, 후진 넣었을 때 진동도 많이 안 타고 들어옵니다. 양호한. 진단기 보겠습니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네, 전압 정상이고요. 소음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비도 다시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진보도 괜찮고, 지금 약간 엔진이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거는 점화코일하고 좀 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갔어요? 산소 센서도 좀 정상이거든요. 혼합 농후가 가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서도 0.7V 내외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비도 잘 맞고, 차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관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뭐 수리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실 겁니다. 일단 그냥 딱 봤을 때 막 많이 험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차가 검정색 차량이고 세월에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런 기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스. 그 다음에 이런 거 찍힌 거 터치업을 해놨는데 이런 기스, 그 다음에 문코, 이런 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스톤치, 여기는
터치열이 있고, 앞범버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있고, 여기는 주표안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도 판금 흔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 뒷범버는 이제 교환이고요. 여기는 판금이에요. 여기 보면 판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22. 그 다음에 트렁크는 직거 162. 대칠입니다. 그 다음에 보닛은 호금 판금 처리가 있어요. 호금 판금 처리. 그 다음 여기는 신품으로 교환됐습니다. 다 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유리는 스톤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는 안 갈렸어요. 전부 유리는 출고 상태입니다. 여기 유리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출고 유리네요. 이렇게 아마 문짝을 바꾸면서 유리는 그냥 직걸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판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이고 아파라 씨. 보통 핸들을 자를 때 여기서부터 자르거든요. 잘린 흔적이 없어요. 스팟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 핸들은 잘리거나 교환은 없고 그냥 판금만 있다 다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쇼크를 다 올려놨거든요. 차고를 현실 잘 떠있고 보시다시피 이 차는 그냥 출고 상태예요. 타이어만 갈렸어. 타이어는 오파라 골드 22년 01주차 타이어고요. 3만원을 넣습니다. 앞 타이어 많이 달았네. 앞 타이어는 우리 한 80% 되고요. 앞 헤드 다 됐어요. 디스크 로터는 괜찮고. 여기는 쇼크랑 에어 챔버가 같이 있는데 여기 뒤에도 디스크 헤드 다 되어 있습니다. 분나무 없고요. 뒤에는 뭐 거의 90% 이상이고 여기는 필기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고 한방 먹고. 그래서 정리하면 외관은 그냥 딱 고지된 그냥 그대로다. 저기 디펜더 술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별로 차 기계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래 장난 아니죠. 직분사 연실입니다. 네, 이걸 보고 가솔린 차 타는 사람이 디젤차 욕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리프트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차가 노유는 없어요. 노유는 없고 부식 수준은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차를 좀 빼서 시운전을 좀 보통 했고 한쪽으로 편마모가 죽있네. 야, 씨, 한쪽 편마모가 심하네요. 볼트나 이런 거는 괜찮아. 야, 한쪽으로 왜 이렇게 편마모가 심하지? 이건 타이어 갈고 올라이먼트를 안 봐서 그런데? 얘도 그러네. 와, 땀에. 그러면 소리가 엄청 날 겁니다. 뒤에는 괜찮은데. 아, 땀에. 직원분이 차를 지금 꺼내 주시거든요. 차가 나오면 시운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한번 밖에서 볼 땐 깨끗하네. 일단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아, 앞 타이어 왜 이렇게 달았지? 아, 승차감은 확실히 에어쇼크 버전이 좋네. 차는 부드러워요. 근데 왜 앞에 가자 토가 벌어졌나?
안쪽에 달린 거는 어쨌거나 토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양반 다리 앞차륜이. 하체는 괜찮아. 출력도 잘 나오고요. 일반 도로는 보험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고요. 주행 느낌이 괜찮아요. 차가 느낌이 괜찮다. 확실히 에어촉이 좋네. 확실히 그 특유의 그 육기통 느낌도 좀 잘 나고요. 제 차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음매 넘어가는 부분은 싹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뭐 이 차만 볼 때 차 상태 괜찮습니다. 차 상태 나쁘지 않아요. 뭐가 있길래? 차 상태 나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된 부분도 뭐 이상한 중고 컨트롤하면 약간 부싱이 여기 조금 있긴 있네요. 근데 돈을 들여서 수리할 정도는 아닙니다. 수리된 부분도 뭐 중고 부품을 써가지고 막 이상하게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500m 앞 시속 알았어. 7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뭐 편마모야 얼라이먼트 다시 보면 되니까요. 자동차는 나쁘지 않다.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면 좋을까? 차는 뭐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어. 앞타이어 좀 아깝긴 하지만 새로 갈아야죠. 저거는 뒷타이어는 괜찮아요. 네, 사장님은 협조적이셨고 직원분도 친절하시네요. 그러니까 차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구매하셔도 되는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차주분이 뭐 아주 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차를 막 애지중지 하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비 요소가 별로 없어요. 뭐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탔겠지만 맨날 차 밑에 기어 들어가니까 옷이 넘어가질 않네. 여기 커피 자판기 있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차는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한 정도의 수리도 괜찮게 되어 있고 차의 기능상 문제도 없어요.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정비... 네, 차 다 봤습니다. 말하는데 배터리가 나갔네요. 아무튼 차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검수를 하는 목적, 그 목적성에는 부합된다고 그 기준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조건들은 차의 조건들, 가격이라든지 사고 내용 뭐 이런 것들은 구매자가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면 돼, 차만 문제 없으면 나 구매하겠어 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덧붙여서 그럼 1,700만원 주고 너 저 차 살래? 저는 안 사요. 저는 1,7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 조금 보태서 그냥 G80 살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입장인 거고요. 저 차만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땀에 세게 달려온다. 저거 뭐들 세게 달려오노? 뭐 고객님께서 저 차를 구매하시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각자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양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